네, 반갑습니다. 미국에서 온 크라운 마스터 심재광입니다. 아, 어유, 한 몇백 명 모인 것 같은 아주. 어, 아유, 너무 반갑고요. 지금, KTX 타고, 저는 대전이 이렇게 가까운 줄 몰랐어요. 청주에서 왔는데, 어, 저는 의뢰이 KTX를 예매를 해놨고, 끝나고, 택시 타고 오면은 뭐 충분하겠거니 했는데, 항상 제 마음과 다르게 흘러가는 걸 보면서 오늘도 좀 죄송하게 됐습니다. 늦게 와서. 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이미 그렇게 된 거, 마음이라도 편하게 먹고, 뭐 기다리시겠지 하고 편하게 왔습니다. 어, 지금 한국에 들어온 지는 한 2주 돼 가고요. 지금 시차 적응 완전히 끝났고, 뭐, 그 다음날, 여기 들어온 그 다음날부터 뭐 계속, 바쁜 일정으로 하다 보니까 뭐 시차에 적응인지 뭔지 잘 모르게 그냥 흘러왔고요. 어제는 또 천 상동센터에서 또 세미나를 하고, 오늘 또 여기 오고, 내일은 또 공주에서 또 미팅이 있는 것 같아서 또 거기 가고, 하여튼, 한국 들어오니까 되게 바쁘고 재밌어요. 근데 다니면서 보니까 한국 너무 좋아요. 제가 여기 주소만 찍으면은 카카오 맵입니까? 그걸 딱 하면은, 어디 가서 뭘 타고 내리면 또 뭘 타고 또 내려서 몇 정거장 가서 정거장 이름은 쫙 나와 있고 몇 정거장 가서 딱 내리면 또 뭐가 있고, 그리고 그 버스는 뭐 몇 분 있다 도착하고 지하철도 몇 분 있다 도착하고, 와, 이런 거 처음 봤어요. 또 교통카드도 만들었거든요. 교통카드 만드니까 너무 좋아요. 그냥 사람들이 전화기만 탁탁 되는데 저도 신기해서 봤더니, 하여튼 저도 그래서 전화기 됐다 했더니 교통카드 만나가지고 그래서 일단 비슷하게 흉내는 내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러 택시 안 타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막 재밌게 다니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정말 이게. 근데 가격도 왜 이렇게 싸요? 세상에 뭐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한 시간을 갔어도 뭐 한 몇천 원 안 되는 것 같죠? 예? 몇천 원 안 되는 것 같고 정말 너무너무 선진국이다. 그래서 선진국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제가 촌놈이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까. 근데 정말 여러분들 선진국에 살고 계시는 거 너무 정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박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교통카드까지 만들고 나니까 이제 저는 정말 한국 사람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으로서 정말 또 애터미를 만난 게 너무 감사하고, 정말 또 애터미를 만나서 인생이 이렇게 바뀐 게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를 불러주셨는데, 여러분의 뜻인지 아니면 스폰서의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와서 얘기를 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 어떤 분이 앉아 계시는지 전혀 몰라요. 하지만 제가 이 에템을 만나서 인생이 역전된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힘을 얻고 희망을 보고 다시 오늘 저녁에 갔을 때 나도 가슴이 뜨거워져서 정말 나도 애터미를 통해서 나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그걸로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96년도에 미국을 갔거든요. 근데 미국을 갔을 때, 여러분들 혹시 미국에 96년도 한 20 몇 년 전, 30년 전, 40년 전에 미국 가신 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미국을 갔을까요? 뭐,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서 갔을 텐데, 뭐, 찌질이들이 갔을까요? 그래도 그나마 엘리트들이 갔을까요? 예, 엘리트들이 갔다고 여러분들 착각하고 계시는데, 예,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그냥 한국에서 이 엄청난 경쟁 사회에서 버티기 힘들어서 갔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그랬었으니까. 저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제가 생각나는 한은 제가 뭘 결정해서 뭔가를 진로를 결정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남들이 가니까 가고, 남들이 고등학교 가니까 가고, 또 저는 여기 옆에 여기는 아니구나. 여기가 전주면 옆에 곡성이라고 하는데, 전남 곡성 출신인데, 어, 곡성에서는 저기 농고밖에 없으니까 고등학교를 가려면 광주로 가라 해서 그냥 또 광주로 가고, 광주로 갔다가 대학교 남들이 가니까 대학교 가고, 또 군대 갔다 오고 뭐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대학교를 이제 졸업하게 됩니다. 졸업하면서 이제 무슨, 취직은 저는 잘 됐었어요. 저 때만 해도. 잘 돼서 이제 뭐 대기업에 취직은 됐으나 제가 거기서 과연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부터는 연습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실전 상황이고, 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많이 실패도 해보고 할 수 있었는데, 하여튼, 직장 생활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열등감도 있어서 뭔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뭐 이끌어 봤다거나, 누구 앞에 나서 봤다거나,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해본다거나, 이런 역사가 없어요. 제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본 역사가. 그래서 대단한 열등감이 있었는데, 제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게 미국 가서 1년간만 영어 어학연수를 하고 오면은 내가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유학을 갔어요. 1년간 열심히 어학연수를 하면은 영어를 잘할까요? 아니면 못할까요? 분위기상 아닌 것 같죠? 예. 26년째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영어를 잘 못합니다. 영어를 잘 못하고, 아직도 참 영어 잘하는 사람들 보면 신기해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어학연수를 갔는데, 500불 딱 들고 왔어요. 500불 들고 왔는데, 고마운 분을 만나서 식당에 취직을 했는데, 식당에서 버스보이를 하라는 거예요. 버스는 뭔지 아시죠? 보이도 뭔지 아시죠? 근데 버스보이를 붙이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게 아니에요. 버스도 알고 보이도 알겠는데 버스보이 붙이면요. 버스하고 상관없는 얘기가 돼요. 식당에서 이 밥을 먹고 남은 자리를 그릇치우는 일이에요, 한마디로. 이제 이 치우는 일. 그러니까 뒷견에서 이렇게 그릇치우고 그런 일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의외로 돈을 많이 줘요. 일주일에 200불에서 한 250불을 줘요. 96년도 당시에 일주일에. 그러면은 한 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은 100만 원이 훨씬 넘어요. 96년도에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100만 원 넘게 벌면은 나쁘지 않죠. 그래서, 야, 여긴 돈 참 많이 준다라고 생각하고 돌아서서 이제 제가 생활비를 딱 봤더니 그게 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웨이터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이제 웨이터를 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매니저가 딱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어를 잘하면은 웨이터를 시켜줄 테니까 영어 공부를 해봐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 합니까? 그랬더니, 라디오를 열심히 들어라. 그때 당시 96년도에만 해도 뭐 유튜브가 있나요? 뭐, 스마트폰이 있나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제일 우리가 들을 수 있었던 건 텐텐 뉴스라는 게 있어요. 텐텐 뉴스. 주파수가 1010인데 그걸 텐텐 뉴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10분마다 똑같은 뉴스를 계속 반복을 해줘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영어 들으면은 어떤 의미 있는 소리예요? 아니면 전혀 의미가 없는 소리예요? 예, 의미가 있으면 여기 앉아 계시지 않겠죠? 예, 그래서 저도 들어보니까 전혀 의미가 없어. 이게 의미 없는 그냥 노이즈야, 노이즈. 근데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매니저가. 그냥 계속 듣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어. 계속 들어야 돼. 그래서 계속 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센텐스의 그 문장의 처음과 끝이 구분이 돼요. 여기서 끝났나 보다. 무슨 뜻인지는 몰라요, 아직. 끝난 것 같다. 느낌상. 예, 우리 한국 사람들 느낌 좋죠? 예, 그리고 계속 더 들으니까 한 단어씩은 들려. 예, 그렇게 해서 귀가 조금씩 튀어가는데 지금 26년째 살아도요, 뉴스를 들으면 잘 못 알아먹어요. 예, 영화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디즈니 무비 있죠. 디즈니 무비, 그 애니메이션 같은 거. 아니면 하여튼 디즈니 애니메이션 무비 같은 경우는 잘 들려요, 좀. 왜냐면 걔네들은 발음이 똑바로 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그 영화, 특히 실버스타 스텔론, 걔는 입술을 움직이질 않고 말을 해요. 뭐, 이러면요, 진짜 영어 못 알아먹어요. 우리 같이 다 커서 이민 간 사람, 영어 울렁증 때문에 외국 사람 만나는 거 기피하면서 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이제, 그래도 웨이터가 돼서, 주문 받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웨이터가 돼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조금씩 더 벌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돈을 더 벌면은 돈을 더 세이브해요? 아니면 더 써요? 네, 세이브 안 돼요. 여러분, 지금도 세이브가 안 됩니다. 이해되세요? 세이브 안 돼요. 돈은 있으면 그냥 누가 가져가. 그래서 세이브 할 생각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저축하고 사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엄청난 그 멘탈을 갖고 계신 분 같아요. 세이브 안 돼요. 더군다나 예쁜 분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음동까지 갖다 써야 돼. 갖다 앉혀놔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결혼을 하고 결혼하다 보니까 뭐가 나올까요? 예, 애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애가 나와서 저희 인생이 애가 하나 나오니까 완전히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와, 이런 뭐 아시잖아요. 미국은 한국하고 좀 틀린 거. 애를 절대 혼자 둘 수는 없고 또 미국에 저랑 저희 와이프 딱 단둘이 살아요. 아무 일가 친척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데 그래도 열심히 살았어요. 저희 와이프 애 맡기고 또 일하고. 근데 어느 날 인생을 또 바꾸는 거예요. 둘째가 나와요. 근데 이제 저희 와이프가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딱 보니까 자기가 벌어온 돈을 벌어와봤자 애들 둘 맡기는 돈이랑 똑같대. 그래서 자기가 차라리 그 돈을 그렇게 할 거면 자기가 집에 들어가서 애기를 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요, 거짓말이었어요. 왜냐면은 와이프가 저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 제 일당의 목표는 100불이었어요. 100달러. 그러니까 하루를 100달러를 못 벌었어요. 제가 100불만 벌면 참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살던 때에 저희 와이프는 200불을 벌었어요. 그 손톱 네일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고소득자였어요, 나름. 근데 그 돈 갖고 애기 둘을 못 맡긴다는 게 지금 생각하면 속은 거야, 내가. 근데 저희 와이프가, 저는 귀가 항상 얇아요. 누가 뭐라고 하면은 그냥 무조건 긍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자리까지 선게 된 것도 아마 그거 덕분인 것 같아요. 그냥 속을지언정 속아주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내가 속이지 않는 한 차라리 속아주는 게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와이프한테 속은 거야 뭐 어차피 누구 원망할 필요도 없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애를 둘을 보는데 저는 그래도 희망이 있죠. 애들 둘만 빨리 크면은 와이프가 또 나가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은 우리 형편이 좀 좋아지겠지. 왜냐면은 저희 수입이 반으로 준 게 아니라 반 이상이 줄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갑자기 둘만 살던 사람이 셋이 되고 넷이 되니까 그거 저의 수입 가지고 먹고 살려니까 제가 점점점 더 힘들어졌겠죠. 그래도 희망이란 게 저를 늘 먹여 살렸죠. 아, 애들 둘이 딱 조금 다 크면은 유아원이 아니고 유치원인가 하여튼 명칭을 잘 모르겠는데 애들 갓난애기 말고 좀 더 크면은 보내는 데 있잖아요. 거기 보내면 돈이 좀 더 적게 들어가니까 와이프가 일을 하겠지. 하여튼 남자들은 되게 간사해. 와이프 등쳐먹을 생각만 해요. 예. 제가 그래서 미안한 얘기인데 왜냐면 제가 아무리 뭘 해도 저한테는 그렇게 돈 버는 제가 가서 제가 뭐 딴 데는 얘기 안 하는데 여기서만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저도 네일 가게에서 일을 해봤어요. 그래서 페디큐어 알죠? 발 하는 거. 발 하는 것도 해봤어요. 6개월 해봤어요. 6개월 하니까 주인 아줌마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손을 해보라고 하더라고. 근데 손을 하는데 참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모르는 여자랑 마주 앉아서 손을 잡고 나 이건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내가 할 짓이 아니겠다. 좀 너무 이상하다 이거 난. 발을 할 때는 몰랐어요. 그냥 발만 하면 발만 쳐다보면 왜 얼굴 쳐다볼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그만두고 이제 그냥 육체로 뛰는 것만 하다 보니까 이제 돈이 작죠. 그러니까 제 목표가 100불을 벌고 싶은데 그게 안 벌어지니까 와이프 나가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또 나와요. 어, 아시네. 셋째를 또 가졌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나 지금 혼자서 벌어가지고 지금도 깝깝한데 또 하나가 더 생겨?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얼른 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 기왕 주신 거 딸 주세요. 딸이 좋아서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두 개가 딸이에요. 딸이니까 또 딸이 있으면은 왜 좋냐면은 물려받는 거는 둘째 치고 이미 큰애도 물려받고 살고 있어요, 지금. 딴 집에서. 근데 저희가 투베드룸이에요. 투베드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침실이 두 개. 침실이 두 개인데 아들이 나오면은 이게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딸이면 그래도 한 방에 몰아서서 이렇게 키우고 저희 한 방에 쓰고 그러면 되는데 그래서 딸이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근데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이 세상에. 그래서 딸 반대가 나왔어요. 예. 딸 반대가 나오니까 저희가 참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인생에 어 인생이 막 격동을 치기 시작하는데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집을 살 수 있게 돼 있었어요. 집을 살 수. 수입을 안 본대. 수입도 안 보고 뭐 안 본대 다. 하여튼 문서 같은 거 별로 필요 없고 집을 사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그거 좀 샀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계산이 빠르잖아요. 집을 사면은 이제 모기지란 걸 얻어요. 은행융자. 그걸 모기지라고 하는데 그 모기지를 얻으면은 저 고정금리예요. 그러면 30년 동안 딱 얼마만 내면 돼. 얼마씩 매달 30년간 내면 돼. 매달. 근데 얘는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안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지 이거를 매달 갚아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점점 내 집이 돼가는 거예요. 30년 동안. 그리고 내 집에서 사니까 투베드룸에서 셋을 키우든 둘을 키우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내 집이니까. 남의 집이니까 눈치 보였는데. 그래서 집을 사기로 결정을 해요. 왜냐면 제가 월세를 사는데 렌트라고 할게요. 쉽게. 렌트를 사는데 렌트는 매달은 아니고 이게 해년마다 올라가요. 그러면 이게 30년 동안 오르면은 아무리 조금 올라도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30년 동안 내가 아무리 월세를 내도 그게 내 집이 돼요? 50년을 월세를 사도 내 집 안 돼요. 그러니까 집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사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샀어요. 와이프랑 계산하니까 진짜 저희들 안 먹고 안 쓰고 안 자고 그렇게 하면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샀어요. 그래서 여기서 영끌이란 말을 아주 말도 잘 만들어. 예, 영혼까지 끌어들이는, 나는 영원까지 끌어들인단 말인 줄 알았어요, 영원. 영원 끌어들여봤자 영원인데 무슨 걸, 하여튼 그 정도로 정신가구가 돼 있다는 뜻인 줄 알았는데 영혼으로 나중에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저희도 그랬었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1년에 저희 와이프가 미장원 한 번을 못 가요. 저도 머리를 한 번을 못 깎아요. 그래서 늘 와이프가 깎아줘요. 근데 뭐 와이프가 깎아주는데 실력이 영 아니야. 그래도 상관없어. 왜? 모자 쓰고 다니니까 모자 툭 눌러 쓰고 세탁소에서 배달 일하는데 뭐 얼마나 잘생겨봤자 누가 알아줘. 세탁소에서 배달 일하는데 그냥 모자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언제냐면 꼭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모자 쓰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모자를 벗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머리 자르는 날은 주일날 저녁에. 그 일주일 동안 길잖아요. 그래도 좀 발만해요. 이렇게 하면은. 근데 깎고 나면 이게 삐뚤빼뚤한 게 다 보여. 그래서 참 교회 가서 앉아 있으면 앞에 남자분이 이게 샥 이렇게 깎아져 있으면은 참, 저 사람들은 어떻게 돈이 저렇게 많아서 맨날 이발을 저렇게 예쁘게 하고 사니까 그것도 정말 부러웠었어요. 예. 이게 여기는 그래도 만 얼마면 자르나요? 10,000원이면 자르는데 저희는 30불, 40불 그래요. 머리 한번 자르는데 그놈의 머리가 왜 이렇게 더 빨리 자라? 예. 고민이 많으면 빨리 자라. 하여튼 이게 머리가 빨리 자라니까 안 자를 수도 없고. 그래서 하여튼 와이프 1년에 옷 한 번도 안 사고요. 저희 외식 같은 거 꿈도 못 꿔요.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살려고 했는데 문제는 그게 서프라임 모기지 크라이시스였어요. 그때 그러니까 저같이 집 살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집을 막 대출을 마구잡이로 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샀고 그 여파로 경기가 다운됐는데 수입이 줄어드니까 사람들이 다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저가 딱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서프라임 모기지 크라이시스가 일어나게 된 일조를 한 사람이에요. 저도. 갚을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영끌까지 해서 어떻게 해서 살아야 되는데 갚을 능력이 상실이 돼버리더라고요. 수입이 떨어져 버리니까 이건 어떻게 메꿀 수 있는 갭이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떨어져 버린 거는. 그동안에는 겨우 간신히 했는데 그걸 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집을 날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죠? 지나놓고 나면 은혜인데 그때 당시는 원망을 많이 했죠. 또 와이프가 전화를 와요. 넷째. 제가 그 말을 듣고요. 정말로 충격이었어요. 정말로 제가 눈앞이 깜깜하다는 것을 실제로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넘어지면서 발목을 뼈가지고 지금도 그 14년 전에 삔 게 아직도 시큰시큰해요. 15년 전이구나. 얘가 14살이 됐으니까.
15년 전에 삔 게 아직도 시큰시큰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충격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제 상황을 말씀드린 거는 넷째를 가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는데 넷째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죠. 예, 물론 저희 부부가 만들었겠지만 근데 저는 이제 크리스천인데 바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질 수가 없다. 저희 와이프는 3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저희 장모님도 기독교 집안인데 저희 와이프도 이해를 해요. 저희 장모님도 동의를 해요. 저희 장모님이 지금 최근에 와서 하신 말씀인데 그렇게 많이 울었었대요. 미국에 올 때마다. 미국에 올 때마다 사위 직장이 바뀌니까. 맨날 바뀌니까. 요즘엔 뭐 했다. 근데 대부분 운전만 하는 거야, 그냥. 최고 뭐 기술 없는데 남자들 하나 갖고 있는 기술 하나 하면 그냥 운전하는 기술이잖아요. 맨날 운전만 하는데 맨날 뭐 배달만 하는 거야. 역시 배달의 민족이라고. 맨날 배달. 그러면서 뭐 여기서 배달 저기서 배달 직장이 맨날 바뀌니까 장모님 그렇게 울었대요. 근데 장모님이 봐도 이 집안에서 넷째가 태어날 수가 없는데 지금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를 한 거죠. 저는 넷째 낳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의하에 병원에 예약을 했어요. 더 이상 우리는 못 나니까 이제 없애자. 그러고 나서 결정을 했는데 그때부터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은 제 심장이 여기 있어야 될 심장이 저 땅끝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심장이 안 느껴져. 좀비야, 좀비. 그냥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아무 기쁨도 없고 그냥 해서 사는 사람.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가면은 꼭 하나님이 히브리서 11장을 얘기를 해주세요. 목사님하고 상관이 없어. 그냥 11장만 생각이 나. 믿음으로 나야 된대, 신재광은. 아니, 어떻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집을 샀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집도 날려야 될 판인데 식구가 하나 더 생긴대요. 와,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나야 된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야 돼요. 참 쉽게도 말씀하시네요, 그죠? 제 상황이 있을 때는 그게 이렇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근데 제가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병원을 캔슬하고 낳기로. 정말 저는 큰 결심을 하고 낳기로 결정을 하니까 심장이 올라와 붙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살아있는 것 같아. 그랬더니 세상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순종을 했더니 누가 집 앞에다 돈다발을 갖다 놓고 또 누가 심집사 내가 가게를 하려고 가게를 이제 계속 하다가 힘들어서 이제 나 늙어서 못 오겠다. 네가 좀 이거 그냥 공짜로 가져가서 가게 좀 해라.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 그랬으면 참 해피엔딩,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런 일은 없어요. 그냥 제 현실은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더 이렇게 악하면 되고. 근데 은혜는 끝까지 버틴 사람이 그 은혜를 알겠더라고요. 깨닫겠더라고요. 그 당시는 그게 은혜인지를 전혀 몰랐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 원망만 하고 살았었어요. 원망하고 너무 원망이 돼서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도무지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솔직히 말해서 정말 걱정이 돼요. 그리고 믿음도 없었어요. 그렇게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은 늘 걱정했으니까 믿음이 있다면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야 되잖아. 근데 걱정이 되는 건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걱정이 됐는데 진짜 결과적으로 이게 겹치는 거예요. 2009년 1월 9일 날 넷째가 태어나고 그 달 말일에 집을 비워줘야만 됐었어요. 1월 말에 여기랑 날씨가 비슷해요. 거기도 그날은 하필이면 눈이 많이 와가지고 또 일가 친척이 하나도 없는 저는 아무도 와서 이렇게 도와줄 사람도 없고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그 몸 가지고 이삿짐을 싸야 되고 저는 제대로 나가서 일해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그 이사 나온 날 자괴감이 들던지 참 이러려고 내가 미국 왔을까? 참 여기 와서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또 절망에 함가져서 살았어요. 정말 우울증이라고 하죠. 우울증이 뭔지를 그때 깨달았어요. 자꾸 누가 말을 걸어요. 내 속에 누군가가 말을 걸어.
그래가지고 쉬운 방법이 있대요. 끝내버리는 방법이 있대. 다 잊어버릴 수 있대. 하여튼 제가 크리스천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드리는데 2009년 1월 9일 날 넷째가 태어나고 1월 말일 날 20일 되내기, 2살 되내기, 4살 되내기, 8살 되내기, 넷을 데리고 일가 친척 없이 이제 이사를 하는데 이사할 집이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저희 와이프가 어떻게 급하게 들어갈 때를 찾아가지고 급하게 들어가서 이삿짐도 풀지도 못하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거기 이사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임시 거처로 들어가서 살다가 한 석 달인가 넉 달인가 다시 이제 집을 구해서 나왔는데 하여튼 아무 희망도 없이 그냥 지금도 이렇게 사는데 나중에 애들이 크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만 하면 그냥 절망적인 거예요. 근데 역시 하나님은 좋으셔가지고 좋으신 하나님이 2010년 5월 달에 애터미를 만나게 해줬어요. 제가 세탁소에서 이제 배달 일을 하거든요. 세탁소 주인도 아니에요. 세탁소에서 배달 일을 하는데 일이 일찍 끝나면은 집에를 못 가. 집에 가서 애들이라도 좀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와이프 입장에서는. 집에를 못 가겠는 거예요, 저는. 또 뭔 일을 찾아야 되고, 뭔 일을 안 하면은 저는 불안해요. 근데 일이 없잖아요. 세탁소 일이나 꾸준히 있지. 그것도 배달 일이나 꾸준히 있지. 그거 끝나면은, 있다가도 또 없고, 없다가 있고, 뭐 이런 일들만 하다 보니까 참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일이 없으면은 이제 제가 찾아가는 그, 아는 사람 집이 있어요. 그럼 딱 가면은, 미사 씨 왔어? 식사는 했어? 아니요. 그러면 이리 와, 밥 먹어. 그래서 따뜻한 국에 밥 한 그릇에 김치 하나 딱 줘요. 무국국에 그것도. 그게 그렇게 감사해. 그때는 그 밥 한 공기가 얼마나 그렇게 감사한지 그냥 거기서 그냥 그거 먹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거기서 노닥거려. 참 남자들 희한하죠. 얼른 들어가서 애기라도 좀 봐주면 얼마나 좋을까. 와이프가 그래도 좋아할 텐데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고생 많죠. 지금 내 데리고 지지고 볶고 있는데 뻔히 알면서도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집안에. 그래서 거기서 이게 밥도 먹고 거기서 그냥 노닥거리다가 집에 들어가곤 했는데 일이 없으면은 근데 어느 날은 갔더니 이상한 아줌마가 와서 또 남자를 눕혀놓고 막 마사지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하는 얘기가 딱 들어보니까 뭐예요? 다단계잖아. 아이고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야. 왜냐하면 제가 다단계를 몇 번을 해봤어요.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제 사업을 해야지 그나마 먹고 살면서 집이라도 한 칸 마련하고 이렇게 사는데 남의 밑에서 일해가지고는 절대 그렇게 편은 좀 좋게 못 살아요. 힘들어요. 늘. 그래서 늘 내 사업을 찾았는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 뭐예요? 다단계밖에 없더라고 제가 봤을 때는. 그때는 제가 알고 다단계밖에 없구나 하고 찾아간 게 아니라 가서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단돈 500불 갖고 갔어요. 맨몸으로 했어요.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잘생긴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다들 동의를 하세요? 더군다나 저는 영주권도 없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제가 4년 전에 한국에 처음 왔는데 23년 만에 왔는데 그때 영주권이 나와서 23년 만에 한국 온 거예요. 그 영주권도 없이 여러분 불법 체류자들 알죠? 불법 체류자로 살고 있었어요. 제가 23년간을. 그러니까 제가 정말로 그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A모 회사에 우연히 그냥 초대받아서 들어보니까 굉장한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사업하려면 돈이 얼마 정도 드나요? 여기서는? 나름이지만, 네? 보통 한 3억 얘기하시더라고요. 3억 가지만 하나 차려요? 근데 그걸 사업이라고 부르시는 여러분은 참, 그 사업도 아니죠. 그냥 나를 가두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나를 가두는 건데 그게 사업도 아닌데 그것도 없어서 사람들 난리잖아요. 근데 나는 그것도 못해. 그러니까 그런 다단계를 여러 번 쫓아다녔죠. 어, 아메이를 A모 회사를 거기를 2년 반을 했어요. 2년 반을 열심히 해가지고 제 다운라인이 무려 거의 한 20명 가까이 됐었어요. 2년 반 동안 무려 20명 가까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가입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가입비가 얼마라도 있으면 왜 이 돈을 내야 되는지 설명을 해야 되고, 네?
매달 얼마씩 사야 되는 거야. 연회비를 내고. 1년이 그렇게 또 빨리 와. 그래서 심집사 내가 몇 개 산 것도 아닌데 그냥 심집사 아이디로 사. 나 연회비 내는 것도 좀 그래. 나 안 해.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세요. 제가 그래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뭐 매몰차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힘들었는데 결정적인 거는 제가 아는 분을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저기서 그분이 걸어오고 난 저쪽에 걸어가고. 그래서 그분이 나를 본 걸 봤어. 나를 반가우려고 하는 찰나에 탁 돌아서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그때 탁 머리를 맞으면서 아, 이거 정말 아니구나. 정말 사람들이 아니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 내가 저는 어차피 돈이 없었기 때문에 망하고 싶어도 망할 돈이 없었어요. 근데 관계가 깨지니까 더 이상 이거는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그때로 그만두고, 있었는데 또 나중에 다른 다단계하고 이건 또 틀려. 그러니까 기가 얇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거 맞아. 알았어. 나도 해볼게. 또 해가지고 했는데 안 돼, 안 돼. 한 3번을 크게 해보다가 안 됐는데 또 어떤 아줌마가 또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근데 여러분 같으면 옆에서 누가 저기서 이제 막 일하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와가지고 저녁밥 먹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놔둘까요? 아니면 그냥 보낼까요? 아니, 똑같은 얘기네? 가만히 놔두니 아니면 애템이 얘기를 할까요? 애템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막 얘기하는데 참 희한한 얘기를 하시는 거야. 가입비도 없고 매달 유지도 없고 연회비도 없다는 거야. 근데 그게 정상적인 사람들은 고지고대로 들려요? 여러분 바깥에서 공짜예요. 그러면 공짜라고 믿어요? 제가 그렇게 바보는 아니잖아요. 예, 공짜라고 한다고 공짜라고 믿냐고. 근데 사실은 저도 실수는 했어요. 미국에 살다 보면은 가끔 우편이 와요. 그래가지고 수표가 날라와요. 돈이 와. 너무 돈이 반가운 마음에 그걸 가지고 은행 가서 입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입금하면은 뭐에 가입이 된다는 그거를 밑에 있었던 걸 모르고 그냥 입금을 하니까 가입이 돼가지고 그 다음 달부터 돈이 막 나가는 거야, 이제. 공짜가 아니란 걸 그렇게 비싼 돈을 내고 배운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애터미도 공짜라는데 그걸 믿어요? 제가 어떤 수업료를 냈는데? 그래서 반가운 마음보다는 아이고 또 어떻게 사기를 치려고 요즘에는 이제 하다 저렇게 또 사기를 치네? 그렇게 생각을 했죠. 할 생각이 진짜 일도 없었어요. 근데 공짜로 가니까 혹시라도 꼼꼼물이나 떨어질까? 처음에 가입한 사람들은 꼼꼼물이나 떨어질까? 근데 일단 내 거 크레딧 카드 번호를 안 물어보니까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가입한 김에 그러면 기왕 가입도 했으니까 여기다가 마케팅 설명해 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는 그 설명할 줄 모른대. 황당한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이거 설명할지도 모르는 사람 다운라인이 된 거야 방금? 야, 씨, 되게 웃긴다. 그치만은 되게 황당하기만 했지. 내가 뭐 절망감에 빠지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웃겼어요. 야, 되게 웃긴다. 지금 알고 보니까 그때 당시 그분은 판매사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되죠? 예, 여러분들한테 혹시 나와서 마케팅 설명해보세요 하면, 알았습니다 하고 쫙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싶어요. 근데 그때 당시도 이렇게 설명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황당하면서도 웃겼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네, 김무숙 단장님이에요. 제 스폰서님이고, 크라운 마스터고, 크라운 클럽이고, 지금 굉장히 성공하셔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아주 멋있게 살죠. 어, 이분이 성공하게 된 거 딱 3가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분이 성공한 거는 제 판단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단순해요. 여러분들 생각이 많잖아요. 그럼 사건도 많아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이분은 딱 단순하게 3가지 생각이에요. 첫 번째, 제품 싸고 좋다. 두 번째, 이거 하면 성공한다. 세 번째, 이거 성공하려면 세미나에 빠지지만 않으면 된다. 딱 이거 3개예요. 별거 없어. 그냥 뭐 여러분 상담한다고 막 주저리 얘기하잖아요. 필요 없어요. 그냥 3가지로 압축을 하세요. 3가지로. 딱 제품 싸고 좋다. 이거 하면 성공한다. 그다음에 성공하려면 빠지지 마라. 그 3가지예요. 하여튼 그래서 그때 황당하게 다운라인이 되고 제가 너무너무 웃기고 그냥 뭐 허탈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웃겼어요. 그냥 아이고 웃기고 있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초대를 하셨어. 막 초대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일주일인가 2주일 후에 회장님이 오신대.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회장님이 강사하셨다. 그럼 여러분들 초대를 어떻게 했을까요? 미친 듯 했겠죠. 예. 그래서 죄송하게도 제가 와서 여러분들이 좀 덜 미치게 했을지도 몰라요. 물론 미친 듯 했을 줄로 믿습니다만. 막 미친 듯 해요. 초대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따라서 세미나 간 사람들이 무려 몇 명이었냐면은 한 명. 그게 저였어요. 그래가지고 한 명을 초대해가지고 한 명이 크라운 마스터까지 간 거예요, 지금. 대단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서로 복됐죠. 그분도 한 명을 초대했는데 한 명이 계속 크라운 마스터까지 가고 그분도 같이 계속 성장을 해서 동시에 같이 성공하는 아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세미나장 갔을 때도 되게 황당했어요. 왜냐면은 보통은 이런 제가 옛날에 A모에서 할 때는 이런 세미나 갈 때는 여기 돈으로 한 5천 원씩 내야 돼요. 입장할 때. 오늘 여러분들 돈 내고 들어왔어요? 안 내고 들어왔어요? 안 내고 들어왔죠? 세미나도 공짜라니까 저는 지금 제 머릿속에는 옛날 대단계만 들어있어서 세미나도 공짜라니까 야 뒤에 크게 한 방이 있나 보다. 도대체 얘네들은 뭘까? 그리고요 그때 제가 기억도 생생해요. 김순식 당시 스타마스터께서 사회를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회장님 올라오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웬 아저씨가 회장답게 걸어온 게 아니고 철상맞게 띵 올라오는 거야. 이렇게 철상맞게. 그래서 야 진짜 웃기고 지 롤들 하신다. 그렇게 이제 제가 진짜 일도 없었어요. 맨 앞에 앉긴 앉았는데 일도 없었어요. 이걸 하리라고는. 근데 회장님이 그때부터 4시간을 얘기를 하세요. 4시간을 얘기를 하시는데 2시간 얘기하시고 10분 브레이크 타임 하고 또 2시간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제가 이제 믿겠죠. 예, 역시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어요. 예, 여러분들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4시간 동안 얘기한 골자는 뭐냐면 나는 또 다른 다단계 회사를 차리지 않았다. 또 다른 다단계 회사를 차릴 것 같으면 나는 아예 시작도 안 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다단계 회사를 난 차린 거다. 그리고 나는 다른 다단계 회사랑 경쟁하려고 이 회사를 차린 게 아니다. 다단계 회사, 태생은 다단계지만 나는 목표는 일반 유통의 1등이 되는 거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A모 회사를 타겟으로 하지 않다. 거기는 이미 60년이 넘은 회사인데 몇 조를 하고 있어요 지금? 10조도 안 돼요. 10조도 안 되게 매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로부터 10년 늦게 시작하는 월마트 아시죠? 월마트는 몇 조를 하고 있어요? 600조를 하고 있어요. 600조. 아니 어떻게 초인류 기업 같이 그때 제가 그 회사에서 막 들을 때는 이 회사가 뭐 전 세계를 점령할지 막 점령할 것처럼 얘기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60년이 지나고 보니까 훨씬 늦게 생긴 회사의 60분의 1도 못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뭐 월마트를 모방을 해서 그냥 창고형 회사를 하는 게 낫지. 왜 이런 다단계를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회장님이 딱 얘기하시는 거야. 원래 다단계는 참 좋은 마케팅이었다. 원래는. 근데 그걸 변질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욕을 먹는 거고, 근데 그 핵심은 뭐냐면 좋지도 않는 거를 수당 준다고 비싸게 팔았기 때문에 그거를 수당 받기 위해서 비싸지만 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A모 회사 할 때는 물건이 비싸서 저는 쓰지도 못하면서 팔러 다녔었으니까 됐겠어요? 안 된 거죠. 그래서 안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머리가 텅 터지더라고요. 내가 그때는 할 때는 정말 제가 노력이 부족한 줄 알았어요. 노력이 부족해서 저렇게 성공한 사람도 있는데 나는 왜 성공 못할까? 열심히 해서 나도 해봐야 되겠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나는 한계가 있는갑다. 나는 동양인이라 안 된갑다. 뭐 별의별 걸 다 붙여가면서, 해서 저는 거기를 못하는 줄 알고 내 능력으로는 붙이는 걸 알고 했는데 그게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온 거에 그 모습이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희망이 느꼈어요. 희망이 느끼시기 시작했어요. 내 잘못이 아니다고. 왜냐하면 저는 진짜 미국 가서 열심히 살았어요. 부지런히 살았어요. 진짜 부지런히 살았어요. 저는 영주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혜택도 못 받아요. 제가 받은 정부 혜택은 유일하게 푸드 스탬프라고 혹시 아세요? 푸드 스탬프? 그게 뭔지 혹시 아시는 분? 모르시는 분 중에 아시는 분? 푸드 스탬프는 뭐냐면은 저소득층한테 주는 식료품을 사 먹으라고 주는 쿠폰이에요.
그걸 갖고 가면 마트에 가면은 그걸 살 수 있어요. 대신 식료품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굶어 죽지 말라고 주는 거예요. 그거 받은 거 외에는 받은 게 없어요. 음. 정말로, 정말로 열심히. 그래서 의료보험도 없는 거 아시죠? 미국 사람들 많이 의료보험 없어요. 그래서 아프면 큰일 나요. 단 하루도 아플 수가 없어요. 저는 아플 수 없다. 나는 아프면 큰일 난다고 하고 살았더니 안 아파 버리더라고요. 정말 정신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아, 발목 좀 시큰한 거 이렇게 해버리면 돼 또. 그냥 몸 좀 찌뿌둥한 거 해버리면 돼. 감기 들어도 그냥 나가서 일해버리면 언제 나섰는지 모르게 나사. 그냥 그렇게 살았었어요.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제가 제 모습은 아까 말씀드렸죠. 결국은 집을 날리고 애들은 어떻게 막 그냥 온갖 근데 제 잘못이 아니라고 딱 하니까 제가 자괴감에서 고개가 딱 들어지더라고요. 내 잘못이 아니었나? 그래서 제가 회복을 받은 거예요. 회복을 받아서 그래서 열심히 듣기 시작했죠.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월마트와 같이 정말 좋은 제품을 싸게 팔겠다.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거를 더 좋게 만들어서 앱솔루트 퀄리티를 만들겠다. 그 앱솔루트 퀄리티를 가지고 앱솔루트 프라이스를 만들겠다. 그게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다. 그렇게 하면은 손님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가입비를 받을 필요도 없고 매달 얼마씩 사야 된다는 의무 조항이 있을 필요가 없다. 연회비도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에서 최초로 가입비도 없고 월간 유지도 없고 연회비도 없고 이런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저게 사실이라면 저건 진짜 머리가 쭈삣쭈삣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정말 저게 사실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를 딱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해볼까? 귀가 얇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는 귀가 얇은 게 아니라 진짜 이거는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어지기 시작하는. 과거에는 이게 설득이 됐다면 이제는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죠. 시작을 했는데 생각같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미국을 열었던 거는 한국에 계신 많은 분들이 미국에 있는 친척들한테 자꾸 물건을 보내니까 세관에서 문제를 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똑같은 브랜드가 이렇게 자꾸 들어오니까. 그래서 세관이 문제를 삼아서 야, 니네 이렇게 수출할 거면 차라리 회사 만들어 라고 해서 부랴부랴 뛰어들어와서 만든 회사가 애터미 아메리카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하나도 없이 그냥 와서 그냥 와가지고 이제 막 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샴푸가 영어로 샴푸로 안 써져 있고 바디 클렌저가 영어로 안 써져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샴푸로 몸을 닦고 바디 클렌저를 샴푸를 하고 그런 일이 진짜 해프닝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가 안 됐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다 잘한 줄 알았다. 잘한 줄 알았대요. 미국에 여기 본사에 계신 분들.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돌았냐면 한국 사람한테 애터미 주면은 자기들이 번역해가지고 다 미국 사람들한테 알리고 있다. 그게 전혀 아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만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얼마나 작아요, 그죠? 여기서도 지금 작은데 거기는 더 한국 사람 하면 너무 작죠. 그래서 회사에서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시작을 했는데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장님이 재심합력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많은 리더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정말 저희가 동양젓으로 이제 커가지고 이 자리까지 왔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애터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제가 최근에 깨달은 건데요. 마태복음 20장을 보면은 그 포도원의 비유가 나와요. 포도원의 비유가 모르시는 분 중에 아시는 분 아무도 없죠. 20장에 뭐라고 써졌냐면요. 포도원은 주인이 일꾼이 필요해서 시장에 나갔더니 일꾼들을 사가지고 포도원에서 일을 시켜요. 그리고 오후에 나갔는데 또 일꾼들이 있어. 그러니까 걔네들도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켜. 근데 문제는 오후 5시에 나갔어. 오후 5시에 나갔는데 아직도 일꾼들이 있어. 뭐라고 그랬어요? 포도원 주인이 왜 너네들은 아직도 일을 안 하고 있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래요? 우리를 아직도 일꾼으로 쓰는 자가 없나이다. 그래? 그러면 또 우리 포도원을 가서 일해.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포도원에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니까 이제 임금을 주는데 어떻게 줘요? 상한제로 준다고. 애터미 상한선. 그러니까 애터미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포도원이. 나중에 5시에 들어온 사람들부터 페이를 해줍니다. 돈을. 똑같은 돈을 줘요. 그러니까 아침에 온 사람들은 우리는 많이 줄란갑다.
하고 기대를 했는데 똑같이 주는 거야. 그때 그 성경에서는 상한제란 말 안 썼죠. 예? 미리 약속한 거 우리 애터미 상한제라고 얘기하니까 딱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거 줬잖냐, 뭐 불만이 많아 확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래서 와, 그때 딱 느낀 게 뭐냐면은 그 오후 5시까지도 직장 못 구한 사람들, 그때 당시 전기불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때도 직장을 못 구했으면, 일당을 못 벌었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 시간까지도 직장을 못 구했으면 그날 일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아마 거의 0%일 거예요. 거의 0%. 근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간절한 사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오늘 일당을 못 벌면 우리 식구가 굶을 수도 있을 거고, 정말 지금 뭘 샀는데 뭘 돈을 안 갚으면 내가 큰일 날 수도 있었을 거고, 하여튼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5시까지 일을 못 구한 것만은 사실이야. 그게 심재광이더라고요. 심재광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상황에서 성공을 할 수 있는 확률은 몇 퍼센트나 됐을까요? 아마 0%였을 거예요. 근데 애터미가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뭘 줬어요? 기회를 줬어요. 기회를 준 것 자체가 굉장히 제 인생에 변화가 생긴 거죠. 그 기회가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기회예요. 이 기회는 정말로 성경에 나온 그 이름대로, 그 이야기대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사람들한테 마지막에 와가지고 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애터미를 안 만났더라면 아직도 세탁소에서 18 하면서 일을 했을 거예요. 원망만 하면서. 그게 은혜인지도 뭔지도 모르고. 근데 역시 은혜는 지나놓고 나니까 은혜더라고요. 지금 와서 제가 지금, 한국에 들어온 지 한 2주 정도 돼 가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 2주가 더 있어요. 한 달이 넘게 한국에 있어요. 한국에 있으면서 저희 부모님도 보고, 장모님도 보고, 저희 친구들도 보고, 이렇게 한국에 나와서 한 달씩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제가 세탁소에서 일했으면 이렇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정말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도 이렇게 볼 수 있고,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간증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좀 애터미를 좀 마음에 받아서 애터미로 인생을 한번 역전을 한번 시켜봐라는 도전도 드릴 수 있고, 여기 왔더니 본사에 갔더니 인도 지사장을 만나니까 인도도 좀 와주라고 그러고, 뭐 여기저기 브라질 지사장은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제가 브라질 벌써 3번이나 갔다 왔어요. 갔더니 브라질 지사장이 저한테 공갈 협박을 하더라고요. 제가 2달에 한 번씩 오기로 했대요. 제가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어요. 왜냐면 내 스케줄 뻔히 아는데 어떻게 내가 2달에 한 번씩 브라질을 가요. 미국이다 하고 브라질이 가까운 게 아니에요. 거기도 10시간을 타야 돼요. 저희 동네에서 거기를 가려면 10시간을 비행기를 타야 돼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비행기 값도 싸지도 않아요. 비행기 값을 대주는 것도 아니고. 그 2달에 한 번씩 제가 간다고 했을 리가 없는데 2달에 한 번씩 온다고 했다고 하면서 빨리 오라고. 지금 참 얼마나 이 기회가 저한테 준 그 결과로서 제가 살고 있는 삶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애터미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애터미가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은 애터미의 그 끝을 경험하기가 힘드실 정도로 정말 저는 애터미에 너무 감사해요. 애터미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애터미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제품은 정말 좋고 정말 싸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나요? 알고 계시나요? 정말 좋고 정말 싸다는 거를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경험해보면 되는 거예요. 정말 좋고 정말 싸. 근데 이걸 하면 성공한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주위에 증인들이 있잖아요. 여기도 한국은 성공자들이 더 많잖아요. 미국은 통틀어가지고 크라운 마스터 3명이에요. 여기는 근데 크라운 마스터도 많고, 총장님들도 많고, 여기저기 막 안 차고 왔네. 네, 차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정말 엄청난 기회예요. 제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주식을 해봤어요. 주식을 3년 동안 해보면서 거의 한 15,000불 정도를 넣었어요. 그냥 조금씩 시납으로 넣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얼마 정도 한 달에 배당금이 나오냐면은 여기 돈으로 한 10,000원이 좀 넘게 나오더라고요. 10,000원이 좀 넘게 매달. 원래 보통은 배당금은 석 달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주식을 사니까 매달 이렇게 나와요. 어떤 주식은 이달에 배당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15,000원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은 10,000원 정도가 매달 나오게 하려면 10,000불 정도가 주식이 투자돼 있어야 돼. 그것도 뭐 평균해서
더 잘할 수도 있고 더 못할 수도 있어요. 이게 개런티가 안 되는 거잖아요. 더 망할 수도 있고 돈 다 날릴 수도 있고. 근데 저는 하여튼 꾸준히 3년 동안 조금씩 넣어가지고 결과적으로 한 만 원 정도 나오는데 15,000원 정도 나오는데 15,000불을 넣었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15,000불이면 1,800만 원 정도 넣었어요. 그래서 한 2,000원, 3,000원, 어쩔 때는 5,000원, 어쩔 때 2만 원도 나오고 어쩔 때는 만 원도 못 나오고 하여튼 그렇게 나와요. 근데 주식을 해보고 나서 요즘에 느낀 거 뭐냐면 제가 그래서 매달 한 30만 원씩 40만 원씩 넣었거든요. 그랬다가 근데 이걸 딱 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하품 나오니까. 3년 동안 제가 주식을 해가지고 지금 연금성 소득이 10,000원이야. 야 진짜 깝깝해서 차라리 뭘 해요? 애터미를 하는 게 나아요. 요즘에 뭐가 나왔죠 또? 세미 판매사. 세미 판매사 하면 한 달에 얼마예요? 100만 원. 그럼 몇 배예요, 만 원에? 네? 어저께는 부천 상동 갔더니 10배라고 그러더라고. 만 원에 10배가 100만 원이에요? 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주식에서 내가 그런 연금성 소득을 올리면 내가 돈이 얼마를 투자해야 돼? 예? 10억 정도, 10몇 억을 투자를 해야 아마 10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세미 판매사를 해야지. 죽고 살고 제가 주식을 딱 하니까 맨날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내 마음이 있어요. 주식을 넣기 시작하니까 맨날 이걸 그게 조금 올라봤자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올랐나 내가 널 쳐다봐 맨날 배당금이 나왔나 안 나왔나 맨날 쳐다봐. 그리고 3년 후에 10,000원. 그것도 뭐 없는 것보다 낫긴 하지만 그 정신으로 애텀을 했으면은 3년을 여러분이 했으면은 3년 동안 내가 정말 마음과 정성과 혼 힘을 다해서 애텀을 했으면은 세미 판매사 해요 못해요? 3년 동안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한 얘기는 아닌데 아무튼 이분은 죽으시기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하면 되는데요. 안 되면 무조건 해야지. 될 때까지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내야죠. 3년 안에 세미셀러스를 하면 안 되고 목표를 3년 안에 더 이상 잡아야죠. 그런데 만약에 판매사가 돼버려 오토 판매사. 그러면 월 200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투자한 주식에 무려 200배의 효과를 나타내더라고요. 아, 주식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를 하는 것 자체가 난 바보 같아. 애터미만한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애터미. 그래서 저는 주식을 그 다음부터 때려쳐버렸어요. 이제 애터미다 무조건. 애터미만 할 거다. 근데 저는 지금 뭐예요? 세미 판매사 100만 원에 10배도 아니고 그 몇 배를 버니? 예? 얼마나 제가 이 정도 주식을 하려면 도대체 얼마나치를 투자를 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애플하고 저랑 프로핏 쉐어링을 해. 애플한테 내가 프로핏 쉐어링을 받고 싶어. 프로핏 쉐어링이 뭔지 아시죠? 이익금을 나눠 갖는 거예요. 이익금을 나눠 가지려면 애플이랑 저랑 이익금을 나눠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제가? 네? 애플 주식을 사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애플 주식을 사야 돼. 애플 주식을 사면 애플 주식 산 만큼 저한테 배당금을 줘요. 근데 애플 주식이 도대체 몇백만 주인지 몇천만 주인지 아무리 모아도 제가 무려 한 10주인가 샀는데 10주는 정말 꿈도 아니더라고요. 그거 갖고 택도 없어요. 근데 애터미하고 여러분들이 프로핏 쉐어링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애터미 주식을 사야 돼요? 애터미 주식도 없어요. 왜 애터미 주식 상장을 안 하는지 혹시 아시죠? 예. 애터미 주식 상장할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어요. 안 할 거예요, 앞으로도. 왜? 주식 상장을 하면은 이 주식회사가 돼가지고 이 회사는 주주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 돼. 주주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최대 이익금이에요. 최대 이익을 남겨야 돼. 근데 이 회사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태어난 회사예요,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예. 이익을 남기기 위한 회사가 아니에요. 회장님이 이 회사를 차리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회장님 아팠던 거 아시죠? 예, 당뇨가 400을 지나서 500을 왔다 갔다 하고 간경화 말기여서 친구가 주치의였는데 어떻게 손 쓸 수도 없고 그리고 이미 유언기도까지 다 한 상태예요. 그래서 언제 터져도 이게 터지기만 하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때 회장님이 기도를 한 거예요. 왜? 사람의 목숨은 누구한테 있죠? 하나님한테 있어요. 내 뜻이 아닌 거예요. 제 뜻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내가 몇 살에 죽을지 안 사람.
아무도 몰라요.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요. 1년 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살지도 몰라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보스턴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서 어떤 그 IT? 여기는 IT라고 그러죠. IT 나라에서 이민 온 두 여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째서 왔냐? 한 명은 보스턴에 살고 한 명은 몬트리올에서 왔대요. 잠깐 방문하러, 할머니 방문하러. 그래서 할머니 방문하러 왔는데, 그래? 왜? 그러니까 할머니가 생일인데 할머니 생일이 나이가 113살이래. 자기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지 아무도 몰라요. 네, 아무도 몰라. 그래서 정말 어디서 얘기하다가 이렇게 가버렸지? 빠지고 빠지다 보니까. 그래서 애터미 회장님이 그래서 인간의 목숨은 하나님의 엔티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 거예요. 만일에 나한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신다면, 내가 이 땅에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한 번만 더 기회 주신다면 내가 많은 사람들을 부자 만들고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겠다. 라고 기도를 하고 시작한 회사가 이 회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애터미 사업하는 자리에서 뭐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왜냐하면 저는 제 정체성이 그거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안 하고는 제 얘기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지만은 그렇게 해서 탄생한 회사고, 그래서 이 회사의 목표는 돈을 벌기 위한 목표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기 위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여러분 자유인데 이 회사의 목적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오히려 더 잘해주겠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저 같은 믿는 사람들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신앙과 일이 하나로 연결되니까. 그래서 너는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 여중에서 너는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누군가가 지금 뭐 그 받아들일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하여튼 그래요. 저는 이 회사가 너무너무 좋아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요. 제가 세탁소 일하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땅끝은 그냥 주의도 안 돼요. 제가 복음 전하려고 하면은 너나 믿어라. 너는 그렇게 잘 믿어서 그렇게 세탁소에서 그렇게 사냐? 세탁소에서 배달 일하면서 그렇게 사냐? 애는 넷이나 놔놓고, 또 어떤 사람은 낫다고 안 하고 싸질렀다고 할 때 또 참나. 아유.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은 난 것도 난 것이 아니라 싸지는 거야, 그는. 참, 난 은혜가 안 돼. 그래서 정말 이 회사의 목적은 그런 거에 있는 거예요. 그런 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 벌 목적이 아닌 회사는 주식을 상장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주주를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 회사의 최고의 목표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회원들. 회사 경영 목표가 있죠. 경영 목표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뭐죠? 고객의 성공이에요. 누가 고객이에요? 회사를 포함한 모든, 애터미를 포함한 모든 주위 사람들이 다 고객이에요. 우리 협력사라고 그러죠? 협력사라고 안 하죠? 협력사라고 그러죠? 왜 그래요? 같은 식구다 이거예요.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래서 협력사예요. 같은 식구, 거기도 우리의 고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고객들이 잘해줄 때, 좋은 제품을 싸게 만들어줄 때, 우리도 그 사업을 할 때 더 쉬운 거예요. 10분이라도 더 싸게 하면은. 우리 뭐 라면 공장 불나는 거 여기는 너무 잘 아시죠? 우리는 소문으로만 미국에서 들었는데 그 얘기 듣고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정말. 그렇게 우리가 협력으로 성선을 이루니까 거기서 또 더 베풀고, 이게 어떻게 돼요?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에 빠진 회사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선순환이 됐어요. 왜? 돈이 목적이 아니니까. 돈이 목적이 아닐 때만 선순환이 올라가요. 그래서 정말 애터미에서 저희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정말로 사랑으로 그 뜻대로만 하면 성공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애터미에서 프로핏 쉐어링을 하는데 얼마나 쉬워요. 돈 넣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뭔만 하면 돼요? 그냥 애터미 알리기만 하면 돼. 가서 알리기만 하면 돼. 저는 애터미를 시작하고 나서 진짜 단 하루도 안 쉬었어요. 너무너무 희망이 딱 생기니까. 나도 이제는 남들처럼 외식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목표는 1,000,000원이었어요. 나는 1,000,000원만 벌면 소원도 없겠다. 지금 몇 배를 벌지만. 그때 당시는 제 목표는 1,000,000원이, 그 1,000,000원만 벌면 저는 온 세상을 다 가질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1,000,000원을 목표로 정말 죽으라고 뛰었어요. 한 4년을 뛰니까 1,000,000원이 달성이 되더라고요. 월 1,000,000원. 그래서 리더스 클럽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성공했는지 얘기를 해주래요. 그래서 커머스 내가 어떻게 성공했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내가 무슨 노하우를 저한테 가르쳐달라는데 저한테 노하우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성공했지? 아무리 고민해도 내가 성공한 이유를 모르겠어. 폴 마이어도 자기가 성공한 이유를 몰라가지고 그 연구소를 차렸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래서 그 사람이 결론 낸 건 뭐다고? 태도가 전부다. 태도가 전부다 하잖아요. 저는 애터미에서 제가 성공한 이유는 뭐냐면 은혜다. 내가 잘해서 성공한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똑같이 옛날하고 저하고 똑같아요. 옛날 에이모 회사 할 때 저하고 애터미 할 때 저하고 틀린 사람이 아니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애터미로 오니까 은혜로 제가 성공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저한테 붙어 있어 준 것만 해도 은혜고. 그죠? 도망 안 가면 되고. 저희 와이프가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에 속아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도망 안 간 게 은혜고. 뭐 애를 넷이나 낳아버렸으니 천사 옷을 못 입으니까 도망을 못 갔겠지. 그래서 하여튼 은혜고 다 은혜. 그러니까 감사하다 보니까 섬기게 되고 섬기다 보니까 그냥 성공이 된 거예요. 저는 진짜 애터미가 모두에게도 기회가 된다고 봐요. 정말 우리 학력을 따져요? 미모 따져요? 나이 따져요? 아무것도 안 따져. 세상에 이런 회사가 어디 있어요. 그죠? 우리 회장님이 늘 얘기하시잖아요. 사운. 회장님의 정신을 담아놓은 게 어디예요? 사운이잖아요. 사운대로만 하면 성공한다는 말도 있죠. 저는 그 말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첫 번째가 뭐죠?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이렇게 하니까 또 다 이쪽을 보시네.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고상한 말 많이 있지만 좀 저속한 말로 눈에서 돈독을 빼며. 눈에서 돈독을 빼야 돼요. 요것이 이거를 팔아줘야지 내가 돈을 버는데. 예? 그 생각보다는 또 왜 이렇게 나가서 리크루팅 안 해와? 오늘 10명 데리고 왔어야지 왜 혼자만 와? 예? 막 닥달을 한다고 돼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서 좀 돈독을 빼자고요 우리. 사랑의 눈으로. 예? 사랑의 눈으로 해서 정말 그분들한테 필요하다는 걸 내가 왜 필요한지를 어떤 세일즈맨이 그 얘기한다잖아요. 어떻게 팔 건가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왜 팔아야 하는지를 연구한 사람을 절대 쫓아갈 수가 없다. 절대 쫓아갈 수 없어요. 왜 이 물건이 필요한지를 아는 사람들은요. 하우는 저절로 알게 돼요. 근데 하우를 어떻게 파는지를 맨날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은 절대 거기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물건을 팔기 위해서 여기 오는 게 아니라 왜 이 물건이 필요한지를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말은 정말 의미가 많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제 파트너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지만은 여러분들이 성공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막 잘 돼야 내가 잘 된다. 물론 그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공해야 된다. 빨리 가서 좀 리크루팅 좀 해. 물건 좀 팔아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을 경영한다. 생각을 경영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된 존재예요.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죠?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버리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 능력을 우리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누가 만들어야 돼요? 내가 만들어야 돼, 이제부터. 내가 만드는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으로 늘 생각을 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러니까 미래에 젖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몽상가.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가장 미래를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회장님. 회란다. 회 먹고 싶나? 호가. 아이고, 이렇게 말이 안 돼. 호가 몽상이에요, 호가 몽상. 예. 꿈꾸는 자. 박한길.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그 꿈 하나로, 말씀 하나로 이걸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루어진 게 얼마나 대단해요. 이 말로 시작된 이게 그 능력을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녀의 미래까지도 누가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첫 스텝을 밟아 나가는 거예요. 생각을 경영한다.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봤자 금방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적으라는 거 잊어먹기 전에. 막 생각해주고 막 떠오르는 거 팍팍 적으세요. 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감. 그 옆에 계신 분을 영감이라고 하지 말고 영감. 내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적으라는 거예요. 적고 늘 보고 또 수정하고 또 늘 보고 또 발표하고 그게
생각을 경외하는 행위들이에요.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며 믿음이란 건 뭐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증거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너 성공할 수 있다, 이게 뭐 누가 이게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갖다 줘서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믿음으로써 그 증거를 삼으라는 거예요. 내 미래는 누가 책임져요? 내가 책임져요. 남들의 데이터에 의존하지 말고 내가 믿는 거예요. 근데 믿음도 여러 가지 믿음이 있어요. 여기 한국 분들이 가장 잘하는 믿음이 덮어놓고 믿음. 그래서 성경도 아예 덮어놓고 읽지도 않으면서 믿는다고 하잖아요. 예? 그냥 아예 덮어놔. 읽지도 않아. 그게 덮어놓고 믿음인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계속 증거를 삼아야 돼. 계속. 여기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증거를 보기 위해서. 증거를 듣기 위해서. 간증을 듣기 위해서. 예? 여기 와서 여러분들 제품 체험을 해보고 제품에 대한 설명도 들어보고 정말 저거 정말 좋겠구나. 저런 제품 사람들이 필요하겠구나.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겠구나. 자꾸 증거 삼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이 와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품이 뭐가 좋고 어떻게 물건을 파는지 이런 얘기는 제가 잘 몰라요. 그런 거는. 저는 왜 하는지만 알아요. why 하나만 알아요. 왜 어템을 해야 되는지. 그걸로 모든 하원은 그냥 해결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와서 증거를 보고 믿음을 갖는 거예요. 나는 이걸 왜 해야 되고 왜 해야만 되는가. 그 믿음을 자꾸 여기 와서 증거 삼는 거예요.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그걸 믿음으로 그걸 증거로 삼는 거예요. 아무도 나가 성공한다고 말을 안 해줘요. 지금은. 근데 성공하고 나면 다들 성공할 줄 알았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내가 성공할 줄 못 믿는 거예요. 누가만 믿었어요? 나만 믿었던 거야. 내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증거 삼으라는 거를. 남들은 안 알아줘도 나 혼자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겸손히 섬겨라. 겸손히 섬기는 건 뭐예요?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입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와. 18세, 여기는 몇 세죠? 21세. 21세면 아무나 들어올 수 있어요. 미국은 18세인데. 아무나 들어와. 그러면 겸손히 섬긴다라는 건 그 중에서 골라서 섬겨야 돼요? 아니면 다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요. 다 섬겨야 돼요. 강물이 바다됨과 같이 그런 찬송이 있거든요. 물이 바다됨과 같이. 물이 바다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높은 데를 가야 돼요? 자꾸 낮아져야 돼요. 자꾸 낮은 데로 갔더니 어디가 나와요? 바다가 나오는 거예요. 바다를 이루려면은 여러분은 계속 낮은 데로 가야 돼. 그래서 겸손히 섬기지 않으면은 결국 바다가 안 돼요. 골라서 섬기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거는 내가 낮은 데로 가기 싫다는 거예요. 너한테 붙여준 사람을 감사해 하고 그 사람들 섬기면 되는 거예요. 섬기고. 그래서 낮아지다 보면은 언젠가 여러분들은 큰 바다를 이뤄서 여러분들 밑에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 40만 명, 50만 명, 100만 명이라는 멤버가 생길 거예요. 믿어지나요? 믿어지면 박수 한번 쳐버려요, 그냥. 여러분들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확증하는 게 누구예요? 내 믿음이에요. 증거가 필요 없어요. 내 스스로 믿는 거야, 그냥. 그리고 나는 겸손히 섬기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애터미는요, 2줄 라인이에요. 2줄 라인. 2줄이에요. 2줄이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죠? A모 회사 했을 때는 6줄을 해야 된대. 6줄을 하면은 몇 줄을 해야 된대 또? 또 6줄을 더 해야 된대. 그러면 끝난 줄 알아요? 또 6줄을 또 해야 된대. 그걸 한 3번, 4번을 해야 돼요. 3번 하면 6, 3, 18. 4번 하면 6, 4, 24. 30 몇 줄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지금 2줄 갖고도 헤매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딱 기준이 있어요. 2000년 전에 12라인 펼치신 분한테 배우면 돼. 2000년 전에 12라인 펼치신 분이 어떻게 시작했냐면 콜드 컨택으로 시작하셨어. 가가지고 베드로야 날 따르라. 한 줄 하고 12줄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됐어요. 네? 지금까지 몇백 년이 이제 내려오면서 그게 2000년이 내려오면서 그게 12라인이 지금 다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어요. 우리는 2줄이에요. 2줄 12라인한테 배우면 2줄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12라인 펼치신 분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무엇이다? 예,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알리기 위해서 오신 건데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나의 유익을 굳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나오는데 딱 제가 기억나는 건 이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하고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 결국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한문으로 하면 무슨 자예요? 참을인이 세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이네. 여러분들 사랑으로 내가 이걸 하려면은 그냥 사랑하면 되지 뭐. 그게 사랑이 아니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딜 때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죠? 은혜는 언제 느낀다고요? 내가 언제 깨닫는다고요? 다 지났을 때. 지나놓고 보니까 은혜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지나기 전에는 그게 은혜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은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시작선이에요. 그 축복의 시작선의 한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 성경에도 그렇게 써져 있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보면요. 모든 인내하고 견디고 끝까지 참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준다고 했었어요. 끝까지 참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끝까지 참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어렵죠? 애터미 여러분들 쉽게 성공할 줄 알고 오셨죠? 절대 아니에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 거. 그를 일반 직장인에서는 죽을 때까지 끝까지 참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오래 안 참아도 이미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여러분들한테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 평생 동안 깨져야 될 게 여기서는 한 몇 년 만에 깨질 거니까. 짧게 깨지면 짧게 깨질수록 빨리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성공했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만큼 뒤지게 두드려 맞고 성공하는 거예요. 정말 진하게 고생하고라도 성공하고 싶으면은 그것도 나쁘지 않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정말 다윗과 같이 광야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온 나라가 자기를 죽이려고 막 이렇게 쑤시고 다닐 때도 감사가 나올까요? 쉽지가 않아요. 지금 지나놓고 알죠. 그죠? 저는 과거에 이런 드라마 같은 거 보잖아요. 일제시대 때 드라마. 그러면 저는 알잖아요. 저 사람들이 지금 배신을 해. 배신을 하면 너무 안타깝죠. 배신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근데 그때 그 사람은 어땠을까요? 조선이 일본한테 광복을 할 줄을 상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갈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냥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현실에 순응하는 게. 근데 솔직한 말씀으로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반역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1945년 8월 15일에 광복한다는 걸 알면은 배신 때릴까요, 안 할까요? 알면 안 하죠. 근데 여러분들 성공할 거 알아요, 몰라요? 미리 알아요. 여러분들 성공은 미리 알고 있어요. 저도 알아요. 여러분들은 알고. 누구만 몰라요? 본인만 모르고 있어. 그거를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라.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을 해야 돼요. 정말 두 줄이기 때문에 갈등 구조예요. 갈등 구조이기 때문에 맨날 치고받고 싸워. 라인 유도하고, 예? 차명으로 가고 어찌고 저찌고. 저도 맨날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픈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일어나는 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 그게 아예 없어지기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없어져야 되지만, 그래도 일어나는 거 어떻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기왕 나를 떠나겠다고 생각하면 그냥 잘 가셔라. 미안하다. 그렇게 해버리는 게 나아요. 내가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끝내 가서는 우리는 어디서 만난다고요? 천국에서 만날 거예요. 천국에서 만나가지고, 그때 라인이도 했던 사람. 그때는 그런 거 또 없을 텐데, 천국에서 만났는데 서로 그때 막 싸우고 그랬으면 돼요, 안 돼요? 정말 애텀이라는 회사는 축복의 회사예요. 정말 노벨 경제학상을 탈지, 노벨 평화상을 탈지, 뭔 상을 탈지 하여튼 엄청난 일을 해놓은 거예요.
저 같은 사람한테 정말 성공할 기회가 0%였던 저한테도 이 기회가 와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인생도 바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인생이 바뀔 거예요. 이 새 회사 때문에. 근데 왜 이 회사에서 우리는 싸워야 되냐고요. 이제부터 생각을 좀 바꿉시다. 남들이 다 불법을 저질러도 나는 끝까지 참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더라. 아, 심재광아, 너는 참았으니까 그래서 너한테 복을 주겠다라고 기대를 하지 말고 천국 가서 칭찬받을 생각을 하고 이 땅에서 받은 거는 이미 천국에 보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 상을 받을 생각하고 그래서 자랑도 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저한테 수입을 보여줘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그런 거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왜? 애터미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애터미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요. 애터미 하는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그래서 설사 성공을 못했다 할지라도 천국 가서 아 나는 그래도 천국 가서 정말 깨끗이 선하게 건강하게 정말 제대로 했어. 그렇게 한 사람은 성공 안 할 수가 없지만 설사 안 했다 할지라도 그게 은혜가 돼야 된다니까. 나는 그게 은혜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자식들도 우리 부모님이 한 그 애터미 덕분에 그 코드를 물려받아서 그러면은 정말 우리 어머니가 선하게 했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존경을 해요 안 해요? 만약에 그분이 정말 성공을 못했었더라도 정말 선하게 하면 주위에서 다 그 사람 잘 되기를 바랄 거야 아마. 그래요 안 그래요? 왜냐면 우리 사람들은 원래 선하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래요. 그런 사람들은 TV에서 저렇게 나와가지고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이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응원해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어요? 응원해주고 싶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되자.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 예? 우리 자식들이라고 제가 하면은 좀 미안한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정말 다음 세대들이 우리 부모님을 따라서 이거를 정말 제대로 알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근데 우리 자식들이 보니까 맨날 뭐 만나가지고 누가 어찌고 저찌고 막 뭐 이렇게 막 가십 하는 소리만 들으면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죠. 정말 안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을 보고 그 사람들이 판단을 해요. 그 사람들 성경 절대 안 읽어요. 그렇잖아요. 믿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들을 보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절대 안 믿어요 지금. 맨날 제가 좀 전도 좀 하려고 하면 누구 교회 목사가 은퇴해가지고 은퇴해서 딱 살면 좋은데 또 옆에다가 교회 차리려고 하다가 또 소송이 붙어가지고 어쩌지고 장로가 와가지고 맨날 골프 그 클럽에서 뭐 채나 훔쳐가고 맨날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그러니까 절대 안 믿는 거야. 그래서 정말 저도 안타까워요. 안타까운데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겠죠. 그래서 똑같이 애터미를 하시는 우리도 정말 즐겁게 해야 되지 않겠냐. 즐겁고 재밌게 행복하게 애터미 하는 그 자체가 행복하면은 일은 저절로 된다. 사랑으로 똘똘 뭉치고 여기 대전 가온누리 센터의 소속 회원 모두가 정말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정말 화목하게 하고 서로 품어주고 내 자식이 아니어도 품어줄 줄 아는 그런 착한 선한 협력 성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면은 여러분 다 성공하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말을 많이 했지만은 여러분들 가슴에 조금이라도 메시지가 울림이 있었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고요. 여러분들이 모두가 정말로 모두가 성공해서 다 정상에서 만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